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용 공부한 동안 공부했던 기출문제 분석집을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기출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출 분석을 왜 해야 하냐에 대한 이유로는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시험이 그러겠지만 기출 문제라는 것은 그 시험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기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빼도 되고 라는 일종의 지도,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모든 시험 준비 D-100, 즉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100% 붙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1, 2월에 이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실제 11월이라는 시험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이 기억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100일 안에 봤던 학습 내용은 무조건 시험 현장에서 희미하게나마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을 공부했을 때는 그 100일, 즉 3개월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출 문제를 통한 단권화를 통해서 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것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출문제 분석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못해도 5월부터는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조금씩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 것은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그 인출 연습도 마찬가지로 이 기출문제를 보는 시점인 5월에서 6월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최소 기출문제를 3번 완독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 하나의 기출문제를 3번 인출해보자, 3번 써보자를 목표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를 3번을 완독한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단권화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하냐?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기출문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30 바인더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제 기출문제 분석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출문제 분석에는 당연히 뭐 기출문제 제가 쓴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뭐 관련된 문제집이나 아니면 단행본 같은 걸 이렇게 인쇄해서 끼워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30 바인더로 하면 뭐가 좋냐면 그때그때 원하는 자료를 얼마든지 부담 없이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0 바인더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포스트잇이 필요해요. 이 포스트잇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개론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그것의 개념이나 중요 표현에 대한 것을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두시면요. 그 해당 내용이 기출문제 나올 때 포스트잇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잇에 정리한 내용은요. 실제 시험 현장에도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떼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이나 어떤 학습 이론이나 개념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좀 정리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문제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제가 총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출 문제 분석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자체에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왜 분석하나요? 이 문제 자체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물론 인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일반화된 이론이나 개념을 우리 시험 현장에서 또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출문제는 이 기출문제 안에 있는 내용 요소, 즉 출제 요소를 뽑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니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출 문제는 어떤 작품이 나와 있고요. 그 작품에서 뭐 풍자가 어떤 식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이 문제를 물론 이 조건에 따라 한번 써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기출문제 분석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옆에 적을지는 바로 일반화된, 즉 풍자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포스트잇은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 노란색과 보라색 포스트잇은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개론서 공부를 할 때 다른 개론서에서 이 풍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즉,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 한눈에 보이기 좋게 정리를 함으로써 제가 나중에 이제 100일, 시험 100일 전에 이 풍자라는 개념을 하나 보려고 했을 때 여러 단행본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이 페이지 하나로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과 연관된 또 학습 개념이 있겠죠. 그 학습 개념까지 같이 정리하면서 마치 개념이, 즉 학습 요소, 출제 요소가 문어발처럼 연결되는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뽑아낸 학습 요소, 즉 출제 요소들을요, 우리는 키워드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각각의 키워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포스트잇으로 이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판소리에 대한 내용, 뭐 민속극에 대한 내용이 뭐였지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제가 민속극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키워드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출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키워드를 만들다 보면요, 이런 키워드가 벌써 기출에 두세 번 넘게 등장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 시험 때도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키워드 학습, 뭐 키워드 공부라는 게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 요소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국어 문법론에서 이제 그 단어 형성, 파생과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렇게 글로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아예 그 개론서의 그 부분을 복사해서 지금 30 바인더를 뚫어서 같이 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론서 전체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할 필요가 절대 없고요. 이렇게 필요한 거는 뭐 그때그때 포스트잇을 통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이런 개론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끼워 넣으시면 나중에
나중에 9월이나 뭐 100일 전에 가서 한꺼번에 이제 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그 개론서를 다시 들춰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방대하게 많은 자료를 찾아봤냐면요. 문학에서 이런 작가론이 나왔을 때 저는 아예 시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책 빌리는 곳에 가서 그 시인이나 뭐 소설가의 평전을 찾아봤어요. 그 해당 부분, 제가 필요한 작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인쇄해서 철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작품도 이 작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따로 뭐 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작품 자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나중에 9월, 10월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노량진을 처음으로 가는데요. 그때 강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 중에 정말 저에게 필요한 자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뭐 상위인지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강사가 정리해준 이런 뭐 노량진 강사의 문제집까지도 같이 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출제 요소들을 다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것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여기는 209페이지, 233페이지, 231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써 넣었는데 이 페이지가 뭐냐면 바로 이 기출문제 분석 페이지예요. 즉 이 객관식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각각의 개념들이 다른 기출문제에서 또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저는 그걸 좀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 이것에 해당된 내용이 219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230쪽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계속 표시를 해놨죠. 이 페이지를 표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 단권하를 공부를 하실 때 이걸 공부하다가 이제 그러면 209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출제 요소를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빈출된 요소에 대한 인식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제가 글로써 정리한 것도 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해서 붙인 것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네, 임용 강사의 교재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 장을 같이 끼워 넣을 수가 있죠. 3종 바인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도 있고 여기는 아예 아마 이게 개론서일 거예요. 개론서의 특정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풀로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쓴 부분만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다 포스트잇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개론서를 공부할 때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다른 뭐 종이에다가 제가 스스로 필기하거나 정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과감히 올려서 여기에 붙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로 단권화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제 기출문제 분석집을 통해서 어떻게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요, 이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을 내가 직접 인출, 즉, 어떻게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하는지 바로 그 내용을 좀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